자, 그래 놓고 여러분 교재 13쪽에 보시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나옵니다. 근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관련해서는 종류 정도만 물어봤지 그 내용을 물어본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 보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한다는 말이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암기법이 자자생소품입니다. 자, 경제적 개념 부동산은 자자생소품이에요. 자, 잔 뭐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그리고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분별 이해를 하라고 해놓고 이건 왜 암기법을 알려드리고 있느냐? 그래도 되기 때문에. 왜? 내용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가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시중에 문제입이 됐건 간에 자산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본 기억은 제 머릿속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자산, 자본의 뜻을 몰라도 관계없으니 자자생소품은 나오면 경제지 기술이나 법률자 나오면 X다. 이 점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넘길까요? 자,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을 보면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줄에 공자위환 나옵니까? 앞글자 따볼까요? 공자위환. 공간의 공, 자연의 자, 위치의 위, 환경의 환, 공자위환 나오죠? 그러면 그 뒤에 지질, 토양 이런 부분은 아예 표현 자체가 등장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위환만 기억하실 것. 그러면 여기서는 출제가 되는 패턴이 이렇게 나오죠. 경제적 개념의 자자생소품과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의 공자위환을 섞어놓고 이 구분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 외우면 되는 거지 뭘 내용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자위환 자자생소품만 하시면 문제 하나는 그냥 꿀꺽합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면 부동산 분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수업을 받으시기 전에 상식적으로도 부동산이라고 하면 크게 땅이나 건물 등을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 상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도 부동산의 분류에 있어서는 큰 틀을 나누면 토지의 분류와 건물의 분류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건물은요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건물도 있을 거고 상업용, 공업용 또는 특수용 건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론에서는 건물의 용도 중에서 핵심적인 용도를 주거용으로 잡습니다. 그럼 주거용 건물을 두 글자로 줄이면 주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모든 교과서의 분류상 부동산 분류는 크게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원래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만 건물의 용도 중 핵심이 주거용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토지 분류, 주택 분류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출제 빈도나 비중을 따지면 토지 분류가 압도적으로 높고 주택의 분류는요. 여러분 혹시 공법 배우세요? 공법 배우시죠? 그럼 공법을 배우다 보면 건축법이 있어요. 그럼 건축법상에서 주택의 구분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이건 들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다 배우시는 거니까. 그럼 이제 단독주택 속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포함되고 공동주택에는 연립, 다세대, 아파트, 기숙사가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구분할 때 그냥 듣는 거예요. 지금은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공법에서 다 나오는 거를 미리 한번 소개를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다중주택은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계층이냐 4계층이냐 또 바닥 면적의 합이 330제곱미터 이하냐 초과냐 660제곱미터 이하냐 초과냐 이런 걸 가지고 정확히 구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것은 조금만 몇 가지 특징을 잡아가지고 외우기만 하시면 그냥 던져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먼저 얘기를 했던 것은 어차피 우리 개론에서는 주택의 분류가 그렇게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토지 분류 위주로 수업을 하겠다는 반증인 거죠.
그러면 토지 분류도요, 법에 의한 구분과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개론에 나오는 이제 법에 의한 구분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공정법이에요. 공시법 배워요? 공시법 배우면 이런 법률 명칭 들어봤나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는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게 공정법상의 구분이에요. 28개의 지목. 그 28개의 지목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 지목을 물어본 적도 있지만 그건 공시법을 한 번만 배우신 분들은 그냥 던져주는 문제였다. 왜? 지목이 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지목에 대한 것만 고르면 답이었어요. 그런 게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우리는 개론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대지, 택지, 부지 나오죠? 예, 요거는요, 제가 이제 강의 편의상 부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가로 3번, 가로 2번, 가로 1번 거꾸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원래 부지라고 하는 것은요, 건축 용지와 비건축 용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부지라고 말할 때는 건축할 수 있는 땅과 비건축,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뭐다? 부지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요즘에는 좀 더 이제 좀 차별화시켜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부지라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요령 중에 하나가 앞뒤에 무슨 말이 나와도 바닥 토지란 말이 나온 그 순간 무조건 정답은 부지입니다. 다른 개념이 없어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용지와 건축할 수 없는 비건축 용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맞죠? 그럼 이 부지 중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만 택지라고 합니다. 부지 중에서 건축 용지만 뭐라고 한다고요? 택지. 근데요, 이것도 표현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건축할 수 있는 땅이 택지 맞죠? 그럼 이걸 예쁘게 말하면 건축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거나 제공될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 한다. OX. 맞는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또 안 쓰니까 또 헤매시네. 자, 맨 처음에 우리 부지 그랬죠. 근데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건축할 수 있는 땅만 택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건축할 수 있는 땅이 택지니까 이걸 고급지게 문장을 만들면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택지란 건축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거나 제공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맞잖아요. 그 말 해석해보면 어차피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고급지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그냥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야, 그냥. 근데 그렇게 말 안 해.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잘난 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지 나오잖아요. 따라 붙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상공. 택지가 나오면 반드시 그 문장 속에는 뭐가 따라 붙는다? 주상공. 주상공이 뭐죠? 주거, 상업, 공업용지. 오케이? 그럼 나중에 우리 그 기초문제 풀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거, 상업, 공업, 용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가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주상공 나왔죠? 그럼 저 같으면 읽기 중단. 야, 택지 어디 있어? 찾는 거예요. 그럼 곧바로 답인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요 택지를 가지고도 문장편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했던 말. 건축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거나 제공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 한다. 이 말도 맞겠지만 택지란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으로 제공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해도 같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봐봐요. 일단 부지와 택지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범위가 좁을까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모든 부지는 택지에 해당하지만 모든 택지가 부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좀 너무 심오했습니다. 좀 생략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전부 하나씩 알 듯 모를 듯 걸리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기만 하면 어려운 말이 아닌데 지금은 좀 어려운 말이 되겠죠. 이거 없다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대지가 나오는데 이게 좀 골이 아파요. 이 대지는요, 제 대지는 건축법상의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법상의 대지가 구분됩니다. 자, 여러분, 공법을 배우다 보면 건축법 배워요. 근데 건축법에도 대지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이게 다 포함돼요. 건축법이 나왔어요. 대지자가 붙었어요. 이 속에는 뭐가 다 들어간다고요? 주상고. 오케이? 그러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는 우리 학계론에서 말하는 무엇과 같은 개념이죠? 택지. 오케이? 그런데 공정법이 뭐죠? 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법, 공정법. 오케이? 여기도 대지가 있어요. 근데 바로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공정법상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럼 이때 공정법상 대지는 지목이 대인 땅이에요. 지목이 대인 땅을 뭐라 그런다? 대지. 그런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지목이 대예요. 근데 공업용지는 지목이 공장용지예요. understand?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죠? 건축법이란 말이 붙었으면 그 대지는 택지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즉 주상공이 모두 포함되겠지만 공정법상 대지에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포함이 되는 반면 공업용지는 공정법상 대지는 포함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공정법상 대지는 지목이 대인 땅이라니까요. 근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지목이 대예요. 근데 공업용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공정법상의 대지 속에는 공업용지는 포함이 안 되는데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 속에는 공업용지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건축법상 대지와 공정법상 대지는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지와 여기서 말하는 대지가 같은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맞잖아요. 아시겠어요? 처음이니까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안 하지만 이런 정도 갖고 곧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나중에 떼찌의 대상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굉장히 수업 시간에 많이 혼내요. 왜? 그만큼 혼을 내줘야 알아듣기도 하지만 아뜨거라 하면서 그걸 갖고 갑니다. 이런 게 있어요. 수업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위로해드리잖아요.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나태해집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아, 지금 몰라도 되는구나. 앞으로 더 지나가도 되는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저의 목적은 인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이 고통 빨리 끝내드리는 게 저의 책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 자꾸 뭐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거 없으죠. 여러분에게 무슨 원수도 아닌데 그런 감정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든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어떤 결과니까 인간적인 어떤 서운함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부지, 택지, 대지를 비교할 때 가장 공간적 범위가 넓은 건 뭘까요? 부지, 택지, 대지 중에 가장 범위가 넓은 것, 가장 좁은 것. 끝.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뭐 나와요? 후보지, 이행지 나와 있죠. 근데 후보지나 이행지는요,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을 뭐라 그런다? 후보지나 이행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칠판을 보시죠. 우리가 그 용도 지역을 구분할 때요. 택농임으로 구분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용도 지역은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면 택농임이라고 보는데 잘 들으세요. 이때 만약 임지 지역이 농지 지역,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
라고 할 때는 후보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후보지. 그건 예컨대 자 만약에 문장 속에서 택지 후보지다. 혹시 여러분 뉴스 들을 때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뉴스에서? 있죠? 이 뉴스를 많이 듣는 분이 나와요, 이게 뉴스에. 그럼 택지 후보지가 뭐냐? 택지가 아닌 동네가, 즉 임지나 농지가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일 때 뭐라 그런다? 택지 후보지. 후보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요, 후보지는 이렇게 말해요. 용도 지역 간에 용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용도 지역이라면서. 그럼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 이렇게 바뀌면 용도 지역 간의 용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후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표현상 용도 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 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 풀어요. 간자 나왔네. 용도 지역 간 나왔네. 그럼 그는 답이 뭐다? 후보지예요. 그런데요, 같은 용도 지역 내에서 다시 용도 지역이 구분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분류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택지가 나오면 따라붙는 말이 뭐라고요? 아시겠어요? 이런 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유용한 요령들이에요. 개념이에요. 알려드리면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택지가 나오면 무조건 어디에 나오든 택지가 나오면 무조건 어떤 말이 따라붙는다? 주상구. 그러면 택지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구분돼요. 또 농지지역은 전답과. 이 전답과가 뭐냐면 전은 한자로 밭전하지 밭이에요. 답은 논답, 논이에요. 과는 과수원이에요. 그 다음에 nim지지역은 용재림과 신탄림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이런 거 외울 거 없단 말이에요. 택지에 뭐가 포함되는지 이렇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느냐. 잘 들어봐요. 주목주목. 지금 쓰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나중에 1월 달부터 미친 듯이 써야 돼. 미친 듯이. 뭐 벌써부터 손을 아프려고 그래요. 관절. 자, 이게 택지 지역 내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 구분되겠죠. 이럴 때 예컨대 공업지역이 상업지역, 상업지역이 주거지역 이렇게 용도가 바뀐다는 건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다른 용도지역 간의 용도가 바뀔 때는 후보지인데 같은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뀔 때는 이행지란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뀐다는 뭐라고 한다? 이행지.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요령 용도지역 간자가 나오면 답이 뭐다? 후보지. 용도지역 내자가 나오면 답이 뭐다? 이행지. 그럼 간단한 예로 주거 이행지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럼 이 말은 딱 봐도 주거 이행지구나. 그러면 주거지역이 아닌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그 용도가 바뀌고 있겠구나.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한 가지 조심할 건 후보지나 이행지란 말 모두가 용도가 전환 중일 때만 쓰는 말이고 용도 전환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아시죠? 그럼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사관 후보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관은 장교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 사관 생도들이 4년의 교육을 마치고 장교 계급장, 소위 계급장을 달았죠? 그럼 사관입니까? 사관 후보생입니까? 사관이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택지 지역으로 용도 전환이 완료가 되면 그냥 택지지 후보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거 지역으로 용도 전환이 끝났다면 주거 지역이지 주거 이행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후보지 이행지는 모두 용도 전환 중일 때만 쓰는 말이고 용도 전환이 완료 끝나면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후보지 이행지 끝. 넘기세요. 그 넘겨보면 이제 네모칸 박스 해가지고 그 용도별 분류 나오는데 이거 아니? 이 내용 아니냐고 했죠. 그러니까 쓸 거 없다니까 다 있는데 그걸 왜 써요 또? 어차피
제가 쓰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써보잖아요. 그럼 이거 아셔야 돼. 이거 12월까지만 보는 내용이에요. 12월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1월달부터 뭐 800페이지 분량의 기본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부분은 12월까지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보고 두 번 다시 안 보는 내용이라고 이게. 근데 여기에 뭘 써봤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쓰려면 나중에 기본서에 쓰면 또 모를까. 아시겠죠? 가만 계시다고요. 자, 그래 놓고 이제 후보님이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네모칸 박스 아래 제목이 뭐가 있어요? 필지. 그리고 이게 오묘해요. 두 개씩 묶으면 돼요. 필지, 획지가 비교 대상이에요. 앞에 후보 이행지가 비교 대상인 것처럼. 그럼 필지, 획지가 나오는데요. 간단해요. 여러분 필지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필지라고 하는 것은 등기 등록의 단위가 돼요. 무슨 말이냐? 10,000평짜리도 등기하면 1필지예요. 근데 100평짜리도 등기하면 1필지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부동산은요, 돈 다 내도 등기해야만 소유권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가능할까요?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토지로서 법률적 개념의 토지다. 왜? 등기해야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법적 개념 아니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요. 여러 가지 외울 거 없어요. 요령 알려드릴게요. 문장 속에 지번 들어봤어요? 공시법 배우면 지번이 뭐냐? 땅에 붙는 번호가 있어요. 그게 지번이요. 땅, 지자, 번호번. 그러면 번호지, 번호가 아니에요. 자, 뭔 말인지 알아요? 너무 긴장하셨군요. 이 유머를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번호. 만화 주인공 몰라요? 아, 큰일 났군요. 자, 그러면 자, 요령 알려드립니다. 문장 속에서 지번, 등기 등록의 단위, 법적 개념 나오잖아요. 읽기 중단, 필지 답. 왜? 다른 표현이 없음. 그 말로 무조건 답이 뭐라고요? 필지. 획지 나오죠? 획지는요, 사회, 경제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구분되는 토지로서 경제적 수준, 즉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이므로 경제적 개념의 토지고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의 단위가 되는 토지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답은 그냥 맞춰요. 어떻게? 세 가지 기억합니다. 경제적 개념의 토지, 부동산 활동 현상의 단위, 가격 수준이 유사한 토지. 이 말 나오면 읽기 중단, 무조건 답은 획지. 예외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나지와 건부지 나오죠? 거기 뭐 아래에 뭐 필지와 획지의 관계 이런 말 나오는데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거 다 기억했다가 머리 터져요. 근데 제가 왜 쓰잘데기 없다라고 말을 하냐면 어떤 것도 쓸데없는 건 없겠죠. 근데 저의 기준은 시험에 잘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거기서 필지와 획지의 관계는 모의고사나 시중의 문제집에서는 어쩌다가 물어보겠지만 기출에서는 나온 바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넘어가시면 나지와 건부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도요, 아무 옷도 걸치지 않았을 때 나체라고 하지 않나요? 이 나지는 벌거벗을 납니다. 그럼 땅이 벌거벗었다. 이 말이 뭐냐? 땅만 있을 뿐이고 땅 위에 건물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면요. 여기 A라는 토지 위에 아무런 건물이 없는 땅을 뭐라 그런다? 나지라고 해요. 근데 거기 아래 보면 건부지 있죠? 건부지의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건이 포인트의 건이. 그럼 건자가 뭐냐?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이 뭐다? 건부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말 뜻은 제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냐? 낮이 따로 건부이 따로 제목은 따로 외워놓고 말은 또 내용 따로 외우네. 말이 제목이 곧 내용인데 뜻인데 내용 따로 제목 따로 구분해서 외우게 되니 암기량은 많아지면서 내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넓게 뭘 바라라. 문장 해석력. 오케이? 자, 건부지. 건이 포인트가 있죠? 자, 건이 뭐라고요? 건물.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이 뭐다? 건부지. 오케이? 그러면 개념만 보면 이거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 없는 땅이 뭐? 나지. 건물이 있는 땅이 뭐? 건부지. 이 개념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죠? 개론은 무슨 한문? 고급진 과목. 그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말은 해석하면 그거예요 그냥. 건물이 없는 땅이 낮이고 건물이 있는 땅이 건부지. 그거 맞아요. 해석은 그래요. 근데 문장으로 나올 때는 절대로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들어보시죠. 낮이가 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낮이란 지상에 계량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라고 나와요. 그게 낮이의 뜻이에요. 자, 지상에 땅지 윗상, 땅 위에 계량물이 없는 토지,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아무런 권리, 제한되는 권리 없는 그냥 완전한 토지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 낮이.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개념은 쉬워. 근데 주로 나오는 그 문장편을 몰라서는 답은 못 맞춰.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뜻은 뜻대로 이해하시되 자주 나오는 문장은 문장대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개론은 굉장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근데 개념을 잡을 때는 뭐만 하면 된다? 건물이 있는 땅이 뭐다? 건부지. 건물이 없는 땅이 뭐다? 나지. 자,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자, 토지를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으로는요, 건물이 있는 땅과 건물이 없는 땅을 비교할 때 어떤 땅이 보다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케이. 왜? 예컨대 이 건부지 같은 경우 이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 주거용이라면 땅 위에 세워진 건물 용도가 주거용도라면 그 땅 역시도 주거용도로 바뀌는 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그럼 건물은 주거용인데 땅은 공업용인가? 그런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근데 이것도요 문장 만들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돼요.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토지의 용도는 지상 계량물의 용도에 제한 구속된다 라고 말해요. 힘들어 죽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6개월 지나면 자유자재로 입에서 나옵니다. 그 경지까지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분은 갈아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수업은 처음에는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러나 6개월 지나면 동방불패가 됩니다. 그 시간까지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시장성의 관점. 이것도 웃겨요. 여러분, 시장성이 뭔지 아세요? 시장에서 거래될 가능성. 그게 시장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건물이 없는 땅인 나지와 건물이 있는 땅인 건부지를 비교할 때 어떤 땅이 땅 자체의 거래가 보다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지. 그러면 여기까지 끊었을 때 이런 문장 가능할까요? 잘 들어보시죠. 나지는 건부지에 비하여 용도의 다양성과 시장성 측면에서 우월하다.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말로 바꾸면 건물이 없는 땅인 나지는 건물이 있는 땅인 건부지에 비하여 시장에서 거래되기도 쉽고 보다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은 이 두 땅 중에 값어치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땅의 가치가 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낮입니까? 건부지입니까? 낮이죠.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얘네 두 가지 층에서 우월한 게 낮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월한 쪽이 가치가 높은 거지. 뭐 굳이 그래가지고 가치가 높은가? 낮은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근데요.
나지 입장에서는 건부지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그럼 입장을 바꿔서 건부지 입장에서는 나지보다 가치가 낮은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건 이해를 하셨다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지의 값어치가 건부지의 값어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 요거 이해됐잖아요. 그럼 이건 누구 입장이다? 나지 입장에서 가치가 높은 거 아니냐고. 그럼 이걸 건부지 입장에서 본다면 나지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입장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 반복했다고요. 다시 한번. 나지 입장에선 건부지보다 가치가 높은 거지만 건부지 입장에서는 나지보다 가치가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럼 입장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달라요, 이게? 내용 다른 거 아니죠? 근데 봐봐요. 물론 지금 생소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데도 모르잖아요. 헤매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운 표현, 다양한 다른 방식의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문제를 출제해버리면 과연 그 정답이 쉽게 떠오를 수 있겠냐고요. 아니겠죠. 그래서 힘든 과목이에요. 그러나 6개월만 견디자. 그러면 누가 내도 요거 이렇게 바뀌었군. 얍삽하게 한번 답을 찍어. 아시겠어요? 그 수준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벗어날 수 없는 노예가 된 겁니다. 큰일 나요. 벗어나기만 해봐야 그냥 집까지 다 찾아가가지고 끌고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 맨 앞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지의 가치는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이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냥 국어적인 문장 해석상 일반적으로 어떠하다 이 말은 대부분은 그러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반대로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맞지요? 국어 해석하시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일단 거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요, 건부지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게 일반적인 건 아시겠죠? 그럼 가치가 깎이죠. 가치가 깎일 때 감가라는 말을 써요. 감가, 가치가 감소한다, 깎인다. 오케이? 그럼 감가의 반대가 뭘까요? 예. 그 한자라니까 한자 그냥. 아니 증가의 반대가 감소니까 증감 그러잖아요. 그럼 감가의 반대는 증가라고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무슨 말이냐? 자 봐요. 제가 두 가지 말을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지 가치보다 건부지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는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일반적으로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꾸로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 말이죠. 오케이? 그 대표가 뭐냐? 여러분 토지 보상구역 내 건부지라고 하거든요. 자, 상식적으로 토지를 수용했어. 정부가 땅을 수용했어. 그럼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실적으로요. 땅만 있는 경우하고 건물 있는 경우하고 어떤 땅이 보상이 더 많아요? 건물이 있는 땅이 건부 증가. 아시겠어요?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가 발생하나 토지 보상구역 내 건부지, 개발 제한구역 내 건부지,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는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기출문제의 지문이에요. 오케이? 그런 말들 나중에는 여러분 입에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만 공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 나지 건부지 다 끝냈고요. 뒷장 넘겨보시면 맹지와 대지가 있나요? 자, 여러분 이때 한자야 한자. 여러분 그 한자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개론 공부가 참 쉬워요. 한자 뜻만 보면 되니까. 맹, 앞 못 볼 맹.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은 맹인 그러잖아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시각장애 우겠지만 명칭 자체가 맹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길래 앞이 안 보이느냐? 우리말로 바꾸면 사방이 다른 땅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어떤 면도
공도. 공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말로 하면 길. 길의 접속면을 갖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 그런다? 맹지. 이게 그림 그리면 허무해요. 이 사각형 하나하나가 땅이래요. 사방이 도로, 길. 이 길을 예쁘게 쓰면은 뭐라고 한다? 공도. 함께 공 길도.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길. 그걸 도로, 공도. 근데 요 가운데 땅을 A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A 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땅들은 한쪽 면이라도 도로의 길과 연결된 면을 다 갖고 있죠. 오케이? 근데 A 땅만 사방이 다른 땅으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면도 도로의 길에 접속된 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방이 다른 땅으로 막혀 있으니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해서 맹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맹지는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저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로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해요. 아, 선생님 이거 대단히 좋은데 사방 둘러봐야 좋죠. 그런데요. 제가 선생님에게만 정말 싸게 팔게요. 감사합니다. 쌌어. 좋았어. 알고 보니까 건물 못 줘. 맹지라서. 이 맹지 상태는요. 이 소유자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땅 중에 어떤 땅 하나를 매입해야만 길에 접속되면 있게 되고 그래야만 건축허가를 받아요. 아시겠어요? 따라서 일단 맹지가 나왔다. 그럼 저는 이것만 봐요.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면 맹지야. 다른 표현이 없다고. 다른 토지에 에워싸여 있다, 둘러싸여 있다 이런 말 나오면 사방이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럼 눈이 안 보이지. 지금 맹지지 뭘. 아시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건축허가 받을 수 있기 없기. 그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맹지는 다른 땅에 비해서 값어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걸 이용하여 투자해서 돈 번 게 효리예요. 이 효리. 핑클의 이 효리 알잖아요. 걔가 맹지인 걸 알고 샀다니까요. 그걸 알았으니까 싸게 샀겠죠. 돈 있잖아. 그럼 어때요? 도로 뚫었어. 길과 연결만 되면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천만 원 주고 땅 사가지고 지도를 한 2, 3천 들여서 길 만들어서 3억 만든 게 효리야. 배워야 하는 거야. 배워야 돈을 벌지요. 그럼 아마 평범한 사람들은 맹집을 알았다면 안 사잖아요. 근데 효리는 뛰어넘은 거죠. 그래, 맹집을 싸게 사서 길 내면 배지. 끝난 거예요. 그럼 맹지가 대지가 되고 택지가 돼버리면 값어치가 몇 배가 뛸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벌지. 그래, 적금하고 뭐 해봤자 몇십 년 해봤자 집을 사요? 못 사요? 못 사. 그게 서글픈 현실이에요. 저 역시도 이 부동산 강의하지만 융자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빚지는 거 정말 싫어해가지고 무조건 적금 들고 뭐 해가지고 내 집 사고 뭐 한 거지. 저는 남의 돈 빌린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론을 강의를 해. 이건 뭐냐. 이론적인 지식이니까 강의를 하지만 저는 남의 돈 가지고는 절대 안 합니다.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큰 곰, 작은 곰이 있어요. 제가 쌍둥이에요. 쌍둥이라서 우리 형은 복합우루사, 저는 우루사가 별명인데. 근데 둘 다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좋게 말하면 검소함이죠. 그게 이제 몸에 배가지고 남한테 손을 벌리는 일이 없어요. 그냥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열심히 또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뭐 해가지고 이제 불려나가는 거죠. 큰 욕심도 없어요. 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자연인이거든요. 자연인. 그 돈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돈 버셔야 되겠지만 저는 별로 그런 돈에 욕심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돈에 욕심이 없다면 저에게 좀 주실 수 없냐? 그건 안 되죠.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재미있죠. 자, 이게 바로 맹지입니다. 근데 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대의 동그라미. 한자를 잘 보시는데 그 대가요 한자로 자루대예요. 자루대. 오케이? 그러면 그 옛날 어르신 이런 말 쓰시죠? 야, 마대 갖고 와. 마대 갖고 와. 대가
자루야, 자루. 그럼 마대라는 말은 마로 만든 자루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생각합니다. 생각. 외우지 말고 생각. 자루라고 하는 건요. 어떤 내용물을 담아서 먼 곳까지 이동하는 도구 아닌가요? 그러면 이동 과정에서 내용물이 나오지 않으려면 자루의 입구가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그래서 대지는 입구가 좁은 땅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골목길. 오케이?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요. 대로변의 땅하고 골목 안쪽의 땅을 이게 지금 수술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벌려지기 때문에 잘못 벌리면 아파요 이게. 자 이게 탈골되면 죽는다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현실적으로도 대로변의 토지하고 골목 안쪽의 땅은 땅 값이 다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대지 감가가 발생한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해석은 그냥 입구가 좁은 땅이요. 근데 그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대지란 좁은 통로에 의하여 공도의 접속면을 갖는 토지를 말합니다. 통로가 좁아. 그러니까 좁은 통로에 의해서 공도, 길과 연결된 땅이 골목길 아니요 이게. 오케이? 근데 이렇게 나오지 무슨 골목길이다 뭐 입구가 좁다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개념은 개념대로. 자주 나오는 문장표는 표현대로 외울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그럼 이런 땅은요. 골목 안쪽의 땅은 값어치는 깎이지만 감가는 되지만 맹지는 아니기 때문에 건물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법지 빈지 나오죠. 얘네는요. 할 거 없어요. 반대. 법지 빈지는 내용이 반대입니다. 법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다? 법자이자 법. 법이 있으니까 얘는 뭐냐?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다. 법자 있으니까. 그러나 실익은 적거나 없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법지. 근데 빈지는 법지와 반대이기 때문에 등기 능력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가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익은 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빈지. 근데 이 법지 빈지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어떻게만 알자.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실익은 없거나 적다 나오면 법지가 답이고, 거꾸로 반대로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으나 실익은 있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빈지를 답으로 하면 돼요. 예외가 없으니까.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 저는 이 포락지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 포락지는 물에 잠긴 내 땅이에요. 물에 잠긴 땅을 뭐라 그런다? 포락지. 근데요, 여러분들 역시 개념은 물에 잠겼다 이렇게 해석만 되면 포락지 답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쉽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한번 읊어볼게요. 포락지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로서 집안이 절토되어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나와요. 집안이 절토가 된다는 건 흙이 무너져 내려서 하천의 바닥, 강 밑바닥이 된 토지를 뭐라 그런다? 포락지라고 나오지만 어찌됐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관계없이 수면 밑으로 잠겼다, 물에 잠겼다 라고 나오면 깨구락지 동생 포락지를 답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understand? 이것 말고도 대단히 많은 토지 구분이 아직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왜? 기초서니까. 그러나 뭐만 이해하면 된다. 제목이 곧 말뜻이다. 한자만 정확히 알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아래 주택 부리는 앞에서 제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린 기억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는 뭐 앞으로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주택 분류에서 맨 아래쪽에 보면 가로 2번에 다중주택이 있죠. 그렇죠? 근데 다중주택에서 마지막 줄에 보면 바닥 면적 합계가 330m 제곱 이하의 3층 이하인 주택 그랬죠. 3층 이하가 아니고 3계층 이하거든요. 개가 빠졌어요. 이것도요. 사실 이거예요. 금년에, 그러니까 금년 초기에
법이 개정되어서 3층이 3계층으로 법이 개정됐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거고, 다만 별거 아닌 오타지만 그러나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한 글자 차이로 답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아마 오타가 수정도 있겠지만은 지금이라도 3층 아니에요. 무조건 3개, 3계층이든 4계층은 계층자가 나오지 그냥 층자 나오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때요? 부동산 분류 끝났잖아요. 맞죠? 안 그래요? 그럼 쉬었다 오셔야죠.